살고 싶으면 입 닥치고 따라오세요. 주막과부 옥분이 내뱉은다 한마디였습니다. 쫓기는 자의 손목을 낚아채 뒷간 헛간 깊숙이 밀어넣은 그 여인 대체 저행색 초라한 청년의 정체가 무엇이기에 목숨을 걸고 숨겨준 걸까요? 별이 야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구독,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 전해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충청도 어느 산골 고갯마루에 주막이 하나 있었습니다. 기와장 한 장 없이 새 이영을 얹은 초가였지만 솥에서 피어오르는 구수한 된장국 냄새만큼은 온 고갯길에 퍼져 나갔습니다. 그 냄새에 이끌려 지친 나그네들이 주막 앞에 걸음을 멈추곤 했습니다. 겨울이면 군불이 방 안 가득 따뜻했고 여름이면 처마 밑 평상에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고갯길을 오르내리는 보부상이며 행상, 농군, 유생들이 이 주막을 쉬어가는 자리로 삼았습니다. 주막의 주인은 32살 과부 옥분이었습니다. 남편을 열병으로 잃고 혼자서 어린 딸 보미를 키우며 주막을 꾸려온 지 어느덧 5년째였습니다. 27의 과부가 된 옥분은 눈물을 흘릴 겨를도 없었습니다. 당장 내일 아이를 먹일 쌀을 걱정해야 했으니까요. 옥분은 새벽 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 장작을 패고 우물에서 물을 길어왔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된장국을 끓이고 막걸리 독을 살피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해가 지고도 한참이 지나서야 눈을 붙였습니다. 손은 거칠었고 눈 밑에는 늘 그늘이 졌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 눈빛 하나로 옥분은 5년을 버텨왔습니다. 보미는 6살이었습니다. 엄마를 꼭 닮아 눈이 크고 맑은 아이였습니다. 아침마다 옥분의 치마를 잡고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봄아, 밥 먹어라. 엄마도 같이 먹어. 엄마는 나중에 어서 먹어. 엄마 밥 안 먹으면 나도 안 먹을 거야. 이 녀석이. 옥분은 별수 없이 봄이 옆에 앉아 밥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이런 실랑이가 매일 아침이었습니다. 하루하루가 버거웠지만 옥분은 단 한 번도 이 고갯마루를 떠날 생각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곳은 남편이 물려준 자리였고 보미가 태어난 땅이었으니까요. 이곳을 지키는 것이 남편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조용하던 주막에 어느 늦가을 밤 운명이 찾아들었습니다. 그 며칠 전 일이었습니다. 한양에서 내려온 보부상 하나가 주막에 들러 막걸리를 걸치며 떠들어댔습니다. 나이 50은 넘어 보이는 자였는데 한양을 자주 드나드는지 눈치가 빠르고 말이 많았습니다. 아씨, 세상이 뒤집어졌소. 한양이 발칵 뒤집혔다오. 무슨 일이오? 세자 저하께서 영모에 연루되었다지 뭐요. 그 잘나신 영의정이며 좌의정이며 줄줄이 옥에 갇혔다 하오. 세자마마는 궁을 나오셨다 하더이다. 세자마마가 영모라니. 그러게 말이오. 워낙 대단한 세도가들이 뒤에서 움직인다는 소문이 바다하오. 세자마마가 백성 편이라 눈에 가시였던 거지요. 세자마마가 즉위하면 자기들 자리가 없어질 것을 알고 먼저 손을 쓴 것이라고들 하더이다. 그 분이 영모를 일으키셨다는 게 사실이오? 글쎄요. 세상의 권세 앞에서 진실이 무슨 소용이겠소. 아씨, 보부상은 막걸리를 한 사발 더 받아들었습니다. 영모라니 참으로 무서운 세상이요. 무서운 게 아니라요. 아씨, 힘없는 사람은 그냥 살아남아야 하는 게 세상이지요. 아씨처럼 과부로 아이 하나 키우는 사람이 영모 같은 거에 신경 쓸 게 있소.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지요. 모르는 척하고
못 본 척하고 입 다물고 사는 거요. 그게 살아남는 방법이요. 보부상은 술값을 치르고 훌쩍 사라졌습니다. 옥부는 빈 방 한가운데 홀로 앉아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힘없는 사람은 그냥 살아남아야 하는 게 세상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옥분의 가슴속 어딘가에서는 그 말이 영 개운치 않게 걸렸습니다. 살아남는 것과 살아가는 것은 다른 법이었으니까요. 살아남기 위해 눈을 감는 것과 살아가기 위해 눈을 뜨는 것은 달랐습니다. 남편이 늘 하던 말이 있었습니다. 밥상을 차려놓고 앉을 때마다, 장작을 팰 때마다, 주막 문을 열 때마다 되풀이하던 말이었습니다. 옥부나 하늘은 높아도 귀가 밝고 땅은 두꺼워도 눈이 열려 있다가 물인 대로 거두는 법이야. 그게 하늘의 이치야. 착하게 살면 하늘이 다 본다. 옥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그저 남편이 하도 말해서 귀에 익은 구절이었습니다. 남편은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 말만큼은 입버릇처럼 했습니다. 옥부는 그날 밤 보미를 재우고 나서 오래 생각했습니다. 살아남는 것과 살아가는 것. 이 주막에서 5년을 버텨온 것은 살아남기 위해서였을까? 살아가기 위해서였을까? 답이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이환이 궁을 나오던 그 밤의 일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믿었던 시종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처음에는 따라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양 성문 밖으로 나서자마자 뒤에서 인기척이 사라졌습니다. 돌아보니 그 자리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의 적막함이 아직도 귓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스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년 가까이 세자에게 글을 가르쳐 온 스승이었습니다. 하지만 영모 고변이 들어온 그날 저녁 스승은 세자에게 쪽지 하나를 남겼습니다. 더는 가르쳐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 말 한 줄이었습니다. 글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더는 가르쳐 드릴 것이 없다는 게 무슨 뜻인지, 진심인지, 발을 빼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혼자가 된다는 것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화는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배고픔도, 추위도, 쫓기는 공포도 혼자임을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백성들은 이 혼자임을 매일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가진 것도 도와줄 사람도 없이 그 생각이 도망치는 내내 발걸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세자는 넘어졌습니다. 개울을 건너다 미끄러져 무릎을 찧었습니다. 일어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고통은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구나. 궁 안에서는 넘어지면 누군가가 달려왔습니다. 여기서는 혼자 일어나야 했습니다. 그것이 세상이었습니다. 첫째 날 밤에는 외딴 헛간에 숨었습니다. 집단 속에 몸을 파묻었습니다. 쥐가 지나가는 소리에도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둘째 날에는 산 고개를 넘었습니다. 발목이 돌부리에 채여 피가 났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셋째 날에는 기운이 다했습니다. 더는 달릴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쓰러진 곳이 이 고갯마루였습니다. 옥분의 주막에는 단골이 몇 있었습니다. 첫째는 마을 훈장 박첨지였습니다. 60이 넘은 노인이었지만 눈빛이 살아있었고 그를 아는 만큼 세상 이치에도 밝았습니다. 원래 한양에서 관리 생활을 했었는데 무슨 일인지 오래전에 이 산골로 내려와 훈장 노릇을 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술을 즐겼지만 취하도록 마시는 법이 없었고 말수가 적었지만 한마디 할 때는 핵심을 찌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어른으로 여겼습니다. 옥부나
요즘 한양 소문 들었느냐? 세자 저하께서 행방이 묘연하시다더구나. 그런 높으신 분 일은 제가 알 바가 아니지요. 허허, 맞는 말이지. 그런데 말이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느니라. 하늘은 높아도 귀가 밝고 땅은 두꺼워도 눈이 열려 있다가 물인 대로 거두는 법이야. 남편도 그 말 자주 했는데 그게 무슨 뜻이오? 살다 보면 알게 되느니라. 박첨지는 막걸리 한 사발을 비우고 훌쩍 자리를 떴습니다. 옥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 그냥 웃어 넘겼습니다. 둘째 단골은 포교 출신의 장서방이었습니다. 관아에서 물러난 지 오래였지만 아직도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눈치가 빠르고 귀가 트인 사람으로 통했습니다. 주막에 오면 꼭 구석자리에 앉아서 마을 돌아가는 이야기를 실컷 늘어놓다가 갔습니다. 요즘 이 고갯길로 포졸들이 자주 지나다닌다오. 누굴 쫓는 모양이야. 그래요? 한양에서 내려온 금군도 있다는 소문이요. 영모 관련이라 하더이다. 영모요. 혹시 수상한 사람 들어오면 모른 척하는 게 상책이요. 괜히 엮이면 주막 문 닫아야 하는 수가 생긴다오. 아이도 있고 하니 옥분 씨가 조심해야 하오. 옥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주막에 드나드는 사람을 가려서 받은 적은 없었으니까요. 배고픈 사람에게는 밥을 주고 지친 사람에게는 잠자리를 주는 것이 주막이었습니다. 그것이 옥분이 아는 주막이었고 남편이 가르쳐준 주막이었습니다. 한편 그 시각 한양에서는 큰 소용돌이가 일고 있었습니다. 조선의 왕 숙종 임금은 영모 고변이 들어온 그날부터 근심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영모의 주동자로 지목된 것은 다름 아닌 세자였습니다. 하지만 임금은 직접 그 내막을 들여다보았고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님을 알아차렸습니다. 영모의 증거라고 제출된 문서에는 세자의 글씨체와 어딘가 달랐고 고변한 자는 오래전부터 세자를 시기해온 반대 세력의 신복이었습니다. 영모의 계획이라고 내놓은 문서의 날짜도 맞지 않았습니다. 세자가 그날 어디 있었는지 분명한 증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궁궐 안팎은 세자를 몰아내려는 세력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삼정승 중 둘을 자기 편으로 두고 있었고 궁 안의 내관 여럿도 매수해 두었습니다. 임금은 진실을 밝히고 싶었지만 당장은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조용히 증거를 모으고 때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사이 세자는 목숨을 걸고 피신해야 했습니다. 세자의 이름은 이환, 나이는 22살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글 읽기를 좋아했고 시강원에서 스승들에게 늘 칭찬을 받았습니다. 궁 밖을 나가면 백성들의 형편을 살피고 싶다고 말하는 세자였습니다. 굶주리는 사람이 없는 나라, 억울한 사람이 없는 조선을 만들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그러나 세자는 그 꿈을 품은 것과 달리 세상 물정에는 어두웠습니다. 궁 밖의 세계를 알지 못했고 배고픔이 무엇인지, 추위가 무엇인지, 살아남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몸으로 겪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갖추어진 궁궐 안에서 자라난 청년이었으니까요. 백성을 위한다는 마음은 있었지만 그 백성의 하루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영모 고변이 들어온 날 밤, 세자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홀로 궁을 빠져나왔습니다. 아무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믿었던 시종은 이미 반대 세력에 매수되어 있었고 스승은 연루될까 두려워 등을 돌렸습니다. 외척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세자를 버렸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궁을 나왔지만 한양 성문을 나서는 순간 그 누군가도 사라졌습니다. 세자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입고 있던 옷은 도망치다 여기저기 찢겼고 발목은 담을 넘다 긁혔습니다. 사흘 밤낮을 거의 먹지 못한 채 도망쳤습니다. 들판을 가로지르고 산을 넘었습니다. 한양에서 점점 멀어졌지만 포졸들의 추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직 허리춤의 작은 옥패 하나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돌아가신 어머니 왕비가 어린 세자에게 남긴 유품이었습니다. 세상에 혼자라는 것이 느껴질 때 이것을 꼭 쥐어라. 그게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세자는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발목이 쑤시고 다리가 풀렸습니다. 배고팠고 추웠습니다. 이것이 백성의 하루구나. 그 생각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바람이 매웠습니다. 늦가을 산바람이 고갯마루를 휩쓸었고 하늘에는 구름이 잔뜩 끼어 달도 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빗방울이 한두 방울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비가 내리면 한겨울 냉기가 몰려올 것이었습니다. 옥분이 주막 문을 닫으려던 참이었습니다. 뽀미는 이미 방 안에서 잠이 들었고 식어가는 아궁이를 손보다가 마지막으로 마당을 한 바퀴 돌아보는 중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쿵! 주막 뒤란 쪽에서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고양이가 뛰어내리는 소리와는 달랐습니다. 더 묵직한 소리였습니다. 사람이 쓰러지는 소리였습니다. 옥부는 등잔을 들고 조심스레 뒤란으로 나갔습니다. 담벼락 아래 누군가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남자였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청년이었는데 행색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옷은 여기저기 찢겨 있었고 얼굴에는 흙과 피가 엉켜 있었습니다. 오른쪽 발목에는 피가 흥건했습니다. 한 손은 담벼락을 짚고 있었는데 손가락이 긁혀 있었습니다. 담을 넘다가 떨어진 모양이었습니다. 숨은 쉬고 있었습니다. 가늘지만 고르게. 옥분이 등잔을 가까이 가져갔을 때 청년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 순간 옥분은 멈칫했습니다. 거지 행색이었지만 그 눈빛은 달랐습니다. 무언가 깊고 단단한 것이 담긴 눈이었습니다. 험한 꼴을 당했으면서도 두려움보다는 체념 속에도 무언가를 버리지 않으려는 의지가 보이는 눈이었습니다. 누구시오? 청년은 입술을 달싹였지만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목이 말랐거나 기운이 다했거나 둘 다였습니다. 그때 고갯길 아래에서 횃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다섯. 말발굽 소리와 함께 인기척이 여럿이었습니다. 저기다. 발자국이 이쪽으로 이어진다. 담벽 쪽을 뒤져라. 포졸들이었습니다. 옥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장서방의 말이 스쳤습니다. 수상한 사람 들어오면 모른 척하는 게 상책이요. 그 말이 스치는 순간 동시에 다른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물인 대로 거두는 법이야. 착하게 살면 하늘이 다 본다. 순간의 일이었습니다. 생각보다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옥부는 청년의 손목을 낚아채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살고 싶으면 입 닥치고 따라오세요. 옥부는 청년의 팔을 어깨에 걸쳤습니다. 발목을 다쳐 제대로 걷지 못하는 청년을 반쯤 끌다시피 헛간으로 들어갔습니다. 헛간 안쪽 깊숙이 집단이 쌓여 있었습니다. 옥부는 청년을 그 안에 밀어넣고 집단을 수북이 쌓아 가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귀 근처에서 뛰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무슨 짓인가 싶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주막 앞으로 나가 치마에 손을 닦았습니다. 얼굴에 핏기가 돌지 않는 것을 느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포졸 5이 주막으로 들이닥쳤습니다.
횃불이 주막 마당을 밝혔습니다. 그 빛이 옥분의 얼굴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이 주막 주인이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밤 이쪽으로 도망치는 자를 보았소. 22살쯤 된 남자요. 관복은 아니고 허름한 행색이었을 거요. 발을 절었을 수도 있소. 아무도 못 봤습니다요. 이 시간이면 주막 문도 닫는 거요. 뒤라는 열어두오? 예, 우물이 거기 있으니까요. 그냥 드나드는 담은 있지만 요즘에야 다들 이 시간이면 자는 걸요. 포졸 중 하나가 주막 안을 훑었습니다. 방 안에서 보미가 자고 있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다른 포졸이 헛간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옥부는 숨을 참았습니다. 발끝이 저렸습니다. 포졸이 헛간 문을 열었습니다. 등잔을 들이밀었습니다. 집단이 쌓인 헛간 안쪽이 보였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열려는 된 것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됐소. 수상한 자 보면 관아에 신고하시오. 예, 명심하겠습니다요. 포졸들이 사라지고 나서야 옥부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제서야 무릎이 후들거렸습니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잠시 담벼락에 등을 기대고 서 있다가 헛간으로 돌아갔습니다. 집단 사이에서 청년이 기어 나왔습니다. 얼굴에 지푸스러기가 붙어 있었습니다. 기침을 참느라 입을 막았는지 손바닥이 붉게 눌려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는 낮고 단정했습니다. 말투가 여느 시골 사람과는 달랐습니다. 배운 사람의 말투였습니다. 감사하기 전에 발목부터 봐야겠소. 들어오시오. 옥부는 청년을 안방으로 데려가 등잔의 불을 더 밝혔습니다. 발목의 상처를 살폈습니다. 깊지는 않았지만 꽤 많이 긁혀 있었고 흙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헝겊을 적셔 상처를 닦고 약초 가루를 뿌려 동염했습니다. 청년은 아프면서도 소리 하나 내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왜 쫓기는 거요? 그것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 주막에서 신세를 지면서 그 두 가지를 모른 척하는 건 불편하오만. 죄송합니다. 옥부는 잠시 청년을 바라보다가 피식 웃었습니다. 알 것 같소. 말하지 아오. 청년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냥. 됐소. 오늘 밤은 여기 있으시오. 내일 아침에 어디로 가실지 생각해 보시고. 옥부는 더 묻지 않고 방에서 나왔습니다. 부엌에서 남은 밥을 따뜻하게 데웠습니다. 된장국도 한 그릇 담았습니다. 청년은 그것을 받아 들고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드시오. 감사합니다. 그러더니 먹기 시작했습니다. 굶은 사람의 먹는 방식이었습니다. 청년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여인에게 모든 것을 말해야 할지, 그냥 새벽에 사라져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말했다가 이 여인이 관아에 신고하면 모든 것이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신고할 생각이 있었다면 포졸들이 있을 때 이미 했을 것이었습니다. 그 눈빛을 보면 그럴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그 억척스러운 손과 흔들림 없는 눈빛은 궁 안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무언가를 담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름을 붙여야 할지 알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그 눈빛 앞에서는 거짓말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을 하다가 청년은 결심했습니다. 이화는 그날 밤 방 안에서 창호지 너머로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여인이 왜 자신을 숨겨주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득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위험했습니다.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궁 안에서는 이득을 보고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무언가를 바라지 않고 남을 돕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막의 과부는 달랐습니다. 그냥이요. 제 성미에 안 맞아서요. 그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냥 그래야 할 것 같아서 한다는 것. 그것이 이 여인이 사는 방식이었습니다. 이화는 그 방식이 처음에는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오래 생각하다가 알 것 같았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득을 보고 대하는 것과 그냥 사람이기 때문에 대하는 것. 이 여인은 두 번째였습니다. 이화는 처음 그런 사람을 만난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옥분이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있을 때 청년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발목에 헝겊을 동여맨 채 절뚝거리며 걸어왔습니다. 주모, 일어나셨소. 아침 드시고 가시오. 잠깐만. 청년은 마당 한가운데 서더니 잠시 망설였습니다. 옥부는 아궁이를 살피다가 청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청년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당의 흘 위에 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이환이라고 합니다. 옥분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부직갱이가 손 안에 멈췄습니다. 이환, 조선의 세자 저하의 이름이 이환이었습니다. 그게 어느 이환이요? 주모가 짐작하시는 그 이환입니다. 옥부는 부직갱이를 내려놓지도 않고 불 앞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당에서 참새 한 마리가 짹짹거리다가 날아갔습니다. 떠나시면 잡힐 것 같소. 네, 이 주막에 있으면 저도 위험하오. 압니다. 그래서 지금 떠나겠다고 말씀드리러 나온 것입니다. 어제 신세진 것은 잊지 않겠습니다. 살아서 돌아갈 수 있다면 반드시 갚겠습니다. 어디로 가실 것이오?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발목 그 상태로 어디까지 가시겠소? 이화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옥부는 부직갱이를 내려놓고 일어섰습니다.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청년을 바라보았습니다. 얼굴에서 아무 표정도 읽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개시오. 예, 내 결정이오. 묻지오. 청년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하지만 주모, 이건 영모와 관련된 일이오. 주모와 아이까지 위험해진다는 것을 아시오? 압니다. 그런데도 쫓기는 사람을 모른 척하는 것은 제 성미에 안 맞소. 그게 전부요? 그게 전부오. 옥부는 그 말을 마치고 아무렇지도 않게 보미가 자는 방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봄아, 일어났으면 나와. 아침 먹어야지. 보미가 부스스한 머리를 하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 아저씨 누구야? 먼 친척이다. 오늘부터 여기 있을 거야. 알겠지? 보미는 이환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아저씨, 밥 먹을 거야? 예, 그럼 같이 먹자. 보미는 이환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이환은 이끌려가면서 옥분을 돌아보았습니다. 옥분은 이미 아궁이 앞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세자 이환은 옥분의 주막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름은 이서방으로 불렸습니다. 먼 친척이 사정이 생겨 잠시 와 있다는 것이 마을에 알려진 이야기였습니다. 보미는 그날부터 이환을 아저씨라고 불렀습니다.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이환이 방에서 나오면 달려와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아저씨, 이거 봐. 글써. 땅바닥에 나뭇가지로 쓴 글씨였습니다. 삐뚤빼뚤했지만 하늘천 따지였습니다. 잘 썼구나. 엄마가 써. 근데 엄마는 더 이상 모른다고 해. 그래, 아저씨는 더 알아? 조금.
그럼 가르쳐줘. 보미는 이환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이환은 끌려가면서 옥분을 돌아보았습니다. 옥분은 그 모습을 보며 짧게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이환에게 보여준 웃음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환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 웃음을 보고 나서야 이환은 정말로 여기에 있어도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자는 처음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요리도 몰랐고 장작도 못 팼습니다. 심지어 솥뚜껑을 어떻게 여는지도 몰랐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어떻게 지피는지, 우물에서 물을 어떻게 길어오는지, 옥분이 보기에 이 청년은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저씨는 왜 아무것도 못해요? 보미가 대놓고 물었습니다. 그게 배울 기회가 없었다. 거짓말. 다 배우는 거잖아요. 그렇구나. 엄마한테 배우면 되잖아요. 엄마가 제일 잘 알아. 세자는 그 말에 멈칫했습니다. 보미는 이미 다른 데로 달려가 버렸습니다. 6살짜리 아이가 한 말이었는데 왜인지 심장에 꽂혔습니다. 이환은 그날부터 옥분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보는 것만 했습니다. 장작을 어떻게 패는지, 아궁이에 불을 어떻게 지피는지, 물을 어떻게 기르는지, 며칠이 지나자 하나씩 따라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장작은 처음에 반도 못 쪼겠습니다. 도끼를 제대로 쥐는 법을 몰랐으니까요. 이렇게 쥐면 안 됩니다. 도끼 끝쪽을 쥐어야 해요. 옥분이 직접 쥐는 법을 보여주었습니다. 이환은 고쳐 잡고 다시 해보았습니다. 나무가 쩍 갈라졌습니다. 됩니다. 그 한마디에 이환은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나물 무친 법, 막걸리 받아내는 법, 된장 간 보는 법. 옥분은 가르쳐달라고 하면 가르쳐줬습니다. 틀리면 틀렸다고 했습니다. 칭찬을 함부로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잘했을 때는 한마디를 보탰습니다. 됩니다. 그 두 글자가 궁에서 듣던 온갖 찬사보다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세자마마라고 불러야 하는 거 아니요? 어느 날 이환이 물었습니다. 옥분은 막걸리 독을 닦다가 힐끗 보았습니다. 이 주막에 세자는 없소. 그냥 머슴 이서방이지요. 머슴이라니 싫으시오. 아니요. 그냥 그렇구나 싶어서. 이환은 잠시 어이없어 하다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궁을 나온 뒤 처음으로 웃어본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훈장박 첨지가 주막에 들렀다가 이환을 보고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오래전 한양에서 관리 생활을 했던 박첨지는 세자의 얼굴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잠깐 스친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박첨지는 옥분을 살짝 불렀습니다. 옥분아, 예, 첨지 어르신, 저 서방이 어디서 온 사람이냐? 먼 친척입니다. 사정이 생겨서 잠시 있는 것이요. 박첨지는 한동안 이환을 보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렇겠구나. 이 주막에 먼 친척이 있었구나. 그렇습니다, 어르신. 잘 있거라. 박첨지는 그날 이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막에 들를 때마다 조용히 살폈습니다. 포졸들이 고갯길을 오르면 먼저 알려주었습니다. 수상한 인기척이 있으면 빙 돌아서 왔습니다. 무언가를 아는 사람의 행동이었습니다. 옥분은 박첨지에게 따로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박첨지도 받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어른이란 그런 것이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고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할 수 있는 것을 조용히 하는.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산골 고갯마루에 진달래가 피었습니다. 이환은 주막 일을 조금씩 익혀갔습니다.
처음에는 장작 하나 못 팼던 사람이 이제는 아침마다 먼저 일어나 장작을 패서 아궁이 옆에 쌓아두었습니다. 손에 굳은 살이 생기고 볕에 얼굴이 탔습니다. 걸음새도 달라졌습니다. 궁에서의 단정하고 조심스러운 걸음이 아니라 조금 더 느슨하고 실한 걸음이 되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바뀌었소. 어느 날 저녁 옥분이 말했습니다. 그렇소. 처음 왔을 때는 귀티가 줄줄 흘렀는데 이제 제법 사람 냄새가 나오. 사람 냄새요? 내가 묻은 냄새요. 좋은 뜻이요. 이화는 피식 웃었습니다. 보미와도 친해졌습니다. 보미는 처음에 이환을 낯설어 했지만 이환이 장난을 치며 놀아주자 금세 따랐습니다. 아저씨, 이야기 해줘. 무슨 이야기? 임금님 이야기, 궁 이야기. 궁 이야기는 잘 모른다. 알 것 같은데 보미는 눈치가 빠르구나. 엄마 딸이니까. 이화는 보미에게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주막에 손님이 뜸한 낮 시간 마당 평상에 앉아 나뭇가지로 땅바닥에 글자를 썼습니다. 처음에는 가나를 가르쳤고 그 다음은 간단한 글자를 가르쳤습니다. 보미는 빠르게 배웠습니다. 이 아이 머리가 좋소. 그래요? 10번만 가르쳐줘도 스스로 응용하오. 보통이 아니오. 옥부는 보미의 머리를 쓸어내렸습니다. 남편을 닮은 것 같소.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서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현감이 바뀌었는데 새로 온 현감이 탐욕스러운 자였습니다. 이름은 변현감이었습니다. 한양세도가의 신복으로 이고을에 내려온 자였습니다. 변현감은 부임하자마자 백성들에게 터무니없는 잡세를 매기기 시작했습니다. 논밭에 세를 더하고 장터에 세를 더하고 주막에도 달마다 쌀 5말씩 세를 매겼습니다. 관아 서리가 주막으로 찾아왔습니다. 현감 나리의 명이요. 이 주막은 달마다 쌀 5말씩 관아에 납부해야 하오. 5말이라니요. 그건 너무 많습니다. 싫으면 문 닫으면 된다. 달마다 5말을 내라는 건 사람더러 죽으라는 것이요. 말이 많구나. 관아에서 정한 것이다.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겠지. 서리는 코웃음을 치며 사라졌습니다. 옥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쌀 5말이면 보미와 한 달을 먹고 사는 양이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들끓었지만 아무도 현감에게 대들지 못했습니다. 현감 뒤에 한양세도가가 있다는 것을 다들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화는 그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속이 끓었습니다. 저런 자가 백성 위에 앉아 있다니. 하지만 이환 자신은 지금 쫓기는 몸이었습니다. 목소리를 높일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다가 이환이 조용히 옥분에게 말했습니다. 저 현감, 뭔가 약점이 있을 것이요. 약점이요? 저런 자들은 반드시 감추는 게 있소. 원래 청렴한 사람이 저런 짓을 하지는 않소. 이전 부임지에서도 분명 무언가를 했을 것이요. 제가 알아볼게요. 어떻게요? 듣는 것이요. 보는 것이요. 이화는 며칠에 걸쳐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머슴 차림으로 관아 근처에서 물을 깃고 시장에서 물건을 팔고 주막에서 술을 얻어 마시는 척하며 귀를 열었습니다. 사람들은 머슴 차림에 이 서방에게 스스럼 없이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이것이 세자가 처음으로 경험한 백성의 목소리였습니다. 한 농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변현감이 경상도 어느 고을에서 왔는데 거기서도 백성 등골을 뽑아 먹었다더구만. 굴량미를 빼돌렸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아무도 손을 못 댔다고 하더이다. 왜 손을 못 댔소? 뒤에 있는 사람이 무서운 거지. 한양세도가가 눈 감아주면 어디서 누가 건드리겠소. 이화는 그 말을 듣고 며칠을
더 돌아다녔습니다. 굴량미 횡령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냈습니다. 장부를 조작할 때 동원된 아전의 조카가 이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수소문하여 찾아갔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말하면 저도 끝이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변현감 같은 자들이 이 마을에 계속 올 것이요. 생각해 보시오. 이 고을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사람은 결국 알고 있는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이화는 밤을 새워 그 내막을 문서로 정리했습니다. 글씨는 또렷하고 논리는 빈틈이 없었습니다. 날짜와 장소, 금액, 증인이 될 수 있는 인물들의 이름까지 빠짐없이 적었습니다. 옥분이 그 문서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걸 언제 다 알아낸 거요? 며칠 돌아다닌 것이요. 이렇게 정리를 하다니 서당에서 공부한 것이 이럴 때 쓰는 거지요. 이화는 빙긋 웃었습니다. 이튿날 박첨지가 그 문서를 들고 인근 가명으로 올라갔습니다. 감사 어른이 그 문서를 보고 즉각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열흘이 지나지 않아 변 현감은 파직되어 포승줄에 묶인 채 끌려갔습니다. 세상에, 저 변 현감이 끌려갔대. 가명에 고변이 들어갔다더구만. 누가 그랬을까? 글쎄, 귀신이 도운 것이지.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잡새가 사라지자 마을 전체가 한숨을 돌렸습니다. 옥분도 달마다 쌀 5마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옥분은 그날 저녁 이환에게 말했습니다. 고마워할 사람이 많소. 저는 아무것도 안 했소. 박첨지 혼자 가명에 올라갈 사람이 아니오. 이환은 아무 말도 없이 장작만 팼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옥분은 처음으로 이 청년의 진짜 면모를 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글만 읽고 백성을 사랑하겠다고 말하는 것과 실제로 그 땅에 발을 딛고 귀를 여는 것은 달랐습니다. 이 청년은 지금 그 차이를 몸으로 배우고 있었습니다. 배고픔이 무엇인지, 억울함이 무엇인지,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이환이 이 주막에 온 지 1년이 다 되어가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보미가 마당에서 뛰어놀다가 넘어져 무릎을 다쳤습니다. 이환이 제일 먼저 달려갔습니다. 괜찮냐? 많이 아프냐? 아저씨, 안 물 거야. 장하다. 이환이 보미의 무릎에 약을 발라주었습니다. 보미가 이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저씨는 왜 여기 있어? 왜? 집이요. 있는데 지금은 못 가고 있다. 왜 못 가? 나쁜 사람들이 있어서. 보미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여기 계속 있어. 엄마가 지켜줄 거야. 이화는 그 말에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옥부는 그 모습을 주막 처마 밑에서 바라보았습니다. 마음 한편이 뭉클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을까? 세상이 괜찮았다면 이 사람은 어떤 임금이 되었을까? 옥부는 그 생각을 하다가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생각은 사치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내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주막에 단풍이 들었습니다. 고갯마루의 가을은 산골이라 더 일찍 왔고 더 짧게 갔습니다. 이화는 이제 주막 일을 혼자서도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작을 패고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것은 익숙해졌습니다. 된장국은 아직 옥분만큼 구수하게 끓이지 못했지만 먹을 수는 있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손님들은 이 서방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먼 친척이 사정이 있어 와 있다더라는 말이 마을에 퍼져 있었으니까요. 워낙 말이 없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라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서방, 어디서 왔소? 한 번은 지나가던 보부상이 물었습니다. 먼 데서 왔습니다. 한양 쪽이요? 예, 그쪽이요. 말씨가 좀 다른 것 같은데 오래 여기 있다 보니 좀 바뀌었습니다. 보부상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막걸리를 한 사발 더 마셨습니다. 그날 저녁 이환이 옥분에게 말했습니다. 보부상 앞에서 거짓말을 했소. 어떻게 했소? 말씨가 다르다기에 오래 있다 보니 바뀌었다고 했소. 그게 거짓말이오? 예, 사실이 아니니까요. 옥부는 된장국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 서방 사람을 해치지 않으려고 한 말은 거짓말이 아니오. 그게 무슨 뜻이오? 살다 보면 알게 돼요. 이화는 그 말이 왠지 박첨지의 말투와 닮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살다 보면 알게 된다. 이 주막에서는 다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주막에 술에 취한 사내 셋이 들어왔습니다. 목소리가 크고 행패를 부리기 직전 분위기였습니다. 옥분이 막걸리를 내주며 달래는데 그 중 하나가 옥분의 팔을 잡았습니다. 과부가 뭘 그리 도도하게 굴어. 이환이 그 순간 일어섰습니다. 어르신,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그 손 놓으시오. 사내가 이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환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거지 행색의 머슴이었지만 그 눈빛은 어지간한 관리들에게서도 보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사내는 손을 놓았습니다. 세 사람은 술도 다 마시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옥부는 이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건 어디서 배우셨소? 뭘 말씀하시는 거오? 그 눈빛. 이환이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평생 이런저런 사람들을 대해왔소. 그러다 보니 생긴 것 같소. 어떤 사람들이요? 힘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그 힘 앞에서도 굽히지 않아야 하는 사람들. 옥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청년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조금 더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즈음 이화는 주막에 드나드는 사람들을 유심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보부상, 농군, 행상, 유생들, 각자가 살아가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그들이 나누는 이야기 속에서 이화는 조선의 속사를 보았습니다. 세금이 너무 무겁다는 이야기, 관리들이 뇌물을 받는다는 이야기, 흉년이 들어도 구호가 제때 오지 않는다는 이야기, 아이를 먹이려고 산을 넘고 또 넘어 장터에 나간다는 이야기. 이화는 듣기만 했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하나 가슴에 새겼습니다. 이것이 정말 백성의 이야기구나. 책 속에서 읽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글자로 된 것과 목소리로 된 것은 달랐습니다. 무게가 달랐습니다. 보미는 이환에게 물었습니다. 아저씨는 왜 맨날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 왜 그렇게 보여? 그렇잖아. 사람들이 말할 때 아저씨는 맨날 끄덕끄덕해. 잘 못 들었던 것들이 있어서. 뭐려? 이환이 보미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미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거 모르면 어떻게 해? 그게 문제가 되는 일이 있거든. 어떤 일? 나중에 알게 될 거야. 보미가 고개를 갸웃하다가 달려가 버렸습니다. 그날 밤 이화는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 별이 많았습니다. 이 고갯마루에 오기 전에 나와 지금의 나는 다른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어떤 점이 달라진 것인지 정확히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달라졌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백성의 하루가 어떤 무게인지를 이제는 조금 알았습니다. 이환이 주막에 머문 지 1년 반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날 박첨지가 주막으로 들어서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옥부나 잠깐 이야기가 있다. 무슨 일이요? 어르신.
한양에서 파발이 왔다. 박첨지는 주막 안쪽 구석에 앉았습니다. 이환도 불렀습니다. 셋이 둘러앉았습니다. 임금께서 세자 저하를 찾으신다 하는구나. 찾으신다는 게 잡으시려는 건가요? 아니다. 임금께서 직접 어명을 내리셨다. 세자 저하를 해치지 말고 찾아 모셔오라고. 이환의 손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영모가 거짓이었다는 것이 밝혀진 게 아닐까요? 그런 모양이다. 고변한 자가 신문 끝에 모두 자백을 했다 하더구나. 뒤에서 세도가가 꾸민 일이었음이 밝혀진 것이지. 그렇군요. 저하, 이제 돌아가셔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이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옥부는 이환에게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환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당을 바라보다가 하늘을 바라보다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돌아가야겠소. 그래야지요. 주모, 예, 여기서 보낸 시간이 제 평생 가장 많이 배운 시간이었소. 무엇을 배우셨소? 배고픔이 어떤 것인지, 추위가 어떤 것인지, 쫓기는 사람이 어떤 눈을 하는지, 그리고 이환이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살아남는 것과 살아가는 것의 차이가 무엇인지 옥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많은 밤이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떠나겠소. 그러시오. 그런데 이튿날 아침이 밝기도 전에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벽 4시가 채 되지 않은 시각이었습니다. 왕명을 받은 관군이 아니었습니다. 횃불이 고갯길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세자를 없애려는 반대 세력이 보낸 자들이었습니다. 임금의 어명이 내려오기 전에 세자를 먼저 없애려는 것이었습니다. 들어라. 영모죄인 이환을 숨긴 자는 일가족 모두 처형한다. 목소리가 고갯마루를 울렸습니다. 보미가 잠에서 깨어 눈을 비볐습니다. 주막을 포위한 자들은 20명이 넘었습니다. 횃불을 든 채 주막을 에워쌌습니다.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말 위에서 소리쳤습니다. 안에서 나오지 않으면 불을 지른다. 세자 이환을 내놓아라. 보미가 엄마 품에서 떨었습니다. 엄마, 무서워. 가만히 있어. 엄마 곁에 있어. 이환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내가 나가겠소. 안 됩니다. 옥분이 막아섰습니다. 주모, 비키시오. 이건 내 일이오. 보미 엄마가 움직이지 말라는데 움직이는 사람이 어디 있소. 하지만 잠시만 기다리시오. 옥부는 방 안으로 들어가더니 무언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래된 목함이었습니다. 까맣게 때가 탄 작은 함이었는데 잠금쇠가 달려 있었습니다. 이환은 처음 보는 물건이었습니다. 이게 뭐요? 남편이 남긴 것이요. 이 주막 뒤란 아래에 묻어놓은 것인데 정말 어려운 때에만 쓰라 했소. 언제부터 있었던 것이요? 남편이 한양에서 내려올 때 가지고 온 것 같소. 그때 남편이 이상하게 서두르며 내려왔는데 이유를 묻지 않았소. 물어봐도 말하지 않을 것 같아서. 한양에서 내려온 때가 언제오? 저와 혼례를 치르고 2년쯤 지난 후였소. 갑자기 한양과 나를 그만두고 내려와 이 주막을 열었소. 목함을 열자 안에는 낡은 두루마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비단에 쌓인 두루마리였는데 가장자리가 조금 바래져 있었습니다. 이환이 받아 펼쳤습니다. 그 순간 이환의 안색이 달라졌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뭐요? 이건 선왕께서 세자에게 내리신 밀치요. 세자를 둘러싼 영모의 계략을 미리 알고 계셨던 선왕께서 세자에게 남기신 것이요. 이 안에는
영모 고변이 거짓임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소. 이것을 찾고 있었소. 잊으면 이환이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눈이 붉어졌습니다. 남편은 원래 한양 내관이었소. 좋지 않은 일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이것을 가지고 내려온 것 같소. 저더러 언제 쓸 물건인지 말하지 않았소. 그냥 어려운 때에 쓰라 했을 뿐이요. 주모의 남편은 성왕 시절 내관이었소. 예, 10년을 봉직했다 했소. 그렇군요. 그렇군요. 이환은 한동안 두루마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옥분의 남편이 왜 한양을 떠나 이산골 고갯마루로 왔는지, 주막 뒤란 깊은 곳에 왜 이함을 묻어두었는지 그 사람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언젠가 이것이 필요한 날이 올 것을, 그리고 그날 이것을 쓸 사람이 여기에 올 것을. 하늘은 높아도 귀가 밝고 땅은 두꺼워도 눈이 열려 있다가 그 말이 이환의 가슴 안에서 울렸습니다. 그 순간 바깥에서 다시 고함이 들렸습니다. 마지막 경고다. 나오지 않으면 불을 지른다. 말발굽 소리가 주막 주변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환은 두루마리를 품에 넣었습니다. 옥분을 바라보았습니다. 보미를 데리고 뒷문으로 나가시오. 그럼 저하는요? 제가 맡겠소. 혼자서요? 저 많은 자들을? 주모는 이미 너무 많이 해주셨소. 이건 제가 끝내야 하는 일이요. 옥분은 보미를 안았습니다. 뒷문으로 나가려다가 멈췄습니다. 돌아보았습니다. 이 서방. 이환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살아남는 게 먼저요. 살아가는 것은 그 다음이요. 이환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옥분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뒷문을 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주막 바깥에서 또 다른 말발굽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훨씬 많은 수였습니다. 우르르 땅이 울렸습니다. 횃불이 새로 밝아왔습니다. 멈춰라. 왕명이다. 옥분과 이환이 동시에 뒷문을 열고 바깥을 내다보았습니다. 횃불을 든 관군 수십 명이 주막을 포위한 자들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갑옷이 횃불 빛에 번쩍였습니다. 세자 저하를 해치는 자는 역적이다. 모두 무기를 내려놓아라. 선두에는 갑옷을 걸친 장수가 있었습니다. 임금이 직접 보낸 금군의 장수였습니다. 반대 세력의 자들은 사방이 막힌 것을 알고 하나둘 무기를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말에서 내리는 자도 있었고 무릎을 꿇는 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우두머리가 품에서 단도를 꺼내 달려들었습니다. 내 이놈, 내가 살아있으면 우리 모두 끝이다. 방향은 이환이었습니다. 순간이었습니다. 옥분이 이환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번쩍이는 단도가 옥분의 어깨를 스쳤습니다. 옥분, 이환이 소리쳤습니다. 우두머리는 금군에게 제압되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단도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옥분은 어깨를 부여잡고 주저앉았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이환이 달려와 옥분을 부축했습니다. 괜찮소? 왜 막은 것이오? 그냥이요. 옥분이 피식 웃었습니다. 제 성미에 안 맞아서요. 보미가 달려와 옥분의 치마를 붙잡았습니다. 엄마, 엄마, 피 나와.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 옥분은 보미의 머리를 쓸어내렸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가득했습니다. 금군 장수가 이환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자 저하, 무사하셔서 다행이옵니다. 임금께서 저하를 찾으십니다. 당장 환궁하셔야 합니다. 이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옥분을 돌아보았습니다. 옥분은 상처를 손으로 누르며 보미를 안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1년 반이 넘는 시간이 그 눈빛 안에 다 들어 있었습니다. 저하, 시간이 없습니다. 금군 장수가 재촉했습니다. 알겠소. 이화는 옥분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허리춤에서 작은 옥패를 꺼냈습니다. 달빛에 옥이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 왕비의 유품이었습니다. 이것을 드리겠소. 이건 저하의 어머니 유품이요. 주모가 가지고 있어야 하오. 왜요? 이것을 보면 여기가 생각날 것 같소. 이 죽이, 이 고갯마루가, 그리고 주모가 옥부는 한동안 옥패를 바라보다가 받아들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하고 오래된 물건이었습니다. 저하, 예, 부디 좋은 임금이 되시오. 이화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래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말에 올랐습니다. 보미가 이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저씨, 진짜 가. 응. 또 와. 이환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보미가 손을 뻗었습니다. 이환이 그 작은 손을 잠깐 쥐었다가 놓았습니다. 말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횃불이 멀어지고 말발굽 소리가 사라지고 금군의 인기척이 고갯길을 내려갔습니다. 주막 앞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습니다. 보미가 옥분의 옷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엄마, 아저씨 갔어? 응, 다시 와. 옥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손 안에 옥패가 따뜻해져 있었습니다. 그 뒤로 주막은 전과 같이 돌아갔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장작을 패고 된장국을 끓이고 막걸리를 받아내고 사람들을 맞이하고 밤에 눈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환이 쓰던 방은 비어 있었습니다. 아궁이 옆 장작 더미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새벽에 먼저 일어나 장작을 패놓는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보미는 가끔 그 방을 들여다보다가 나왔습니다. 엄마, 아저씨 보고 싶어. 응, 보고 싶지 않아? 옥부는 대답하지 않고 보미의 머리를 쓸어내렸습니다. 밤에 혼자 앉아 옥패를 바라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달빛에 옥이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어깨 상처가 아물지 않아 일하기가 불편했습니다. 장작을 패려면 이를 악물어야 했고 물을 길어오면 어깨가 쑤셨습니다. 하지만 쉴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옥부는 혼자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등잔불이 조용히 타고 있었습니다. 보미는 이미 잠이 들었습니다. 주막 안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손 안에 옥패를 쥐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옥이 손온기에 서서히 따뜻해졌습니다. 그때 문득 남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하늘은 높아도 귀가 밝고 땅은 두꺼워도 눈이 열려 있다가 물인 대로 거두는 법이야. 착하게 살면 하늘이 다 본다. 저는 무엇을 뿌린 것일까? 쫓기는 사람을 숨겨줬을 뿐이었습니다. 밥을 먹였을 뿐이었습니다. 일을 가르쳤을 뿐이었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바라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래야 할 것 같았기 때문에 한 것이었습니다. 그게 옥분이 아는 살아가는 방식이었으니까요. 살아남는 것과 살아가는 것은 다릅니다. 살아남기 위해 눈을 감는 것과 살아가기 위해 눈을 뜨는 것은 다릅니다. 보부상이 말했던 것처럼 모른 척하고 살아남는 것도 하나의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옥분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남편도 그랬습니다. 내관 자리에서 물러나 이산골 주막으로 내려온 것도 뒤란 아래에 밀지를 묻어둔 것도 언젠가 그것이 필요한 사람이 올 것이라 믿은 것도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살아가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그 밤 옥부는 오래 앉아 있다가 결심했습니다. 그냥 살아가자. 지금처럼 이 고갯마루에서, 이 주막에서 보미와 함께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주고 지친 사람에게 잠자리를 주고 쫓기는 사람에게 문을 여는 물인 것이 무엇인지는 하늘이 알 것이었습니다. 옥부는 등잔을 껐습니다. 옥패를 가슴에 품고 누웠습니다.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갯마루의 밤이었습니다. 등잔불이 마지막 기름을 태우며 가늘게 타다가 꺼졌습니다. 방 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옥부는 남편을 생각했습니다. 한양을 떠나 이 주막으로 올 때 서두르며 내려오던 남편,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봐도 말하지 않을 것을 알았으니까요. 그래도 따라왔습니다. 남편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 갔습니다. 그것이 부부였으니까요. 남편은 주막 뒷란에 그 함을 묻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언젠가 이것을 쓸 사람이 온다고 믿었을까? 아니면 그냥 묻어두고 잊으려 했을까? 알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 함이 쓰였습니다. 그것이 중요했습니다. 남편이 뿌린 씨앗이 열매를 맺은 것이었습니다. 하늘은 높아도 귀가 밝고 땅은 두꺼워도 눈이 열려 있다. 그 말이 이제 온전히 이해되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좋은 일은 어딘가에 쌓이고 언젠가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의 일이 돌아왔습니다. 옥분의 일도 언젠가 돌아올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늘의 이치였습니다. 그로부터 2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박첨지가 주막으로 황급히 들어왔습니다. 옥분아, 왜 그러십니까? 어르신, 무슨 일이요? 박첨지는 마당을 한번 돌아보고 주막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한양에서 어명이 내려왔다. 어명이요? 세자 저하께서 환궁하신 뒤 임금께 간청하셨다 한다. 영모 고변에 연루되어 억울하게 희생된 자들의 가족을 찾아 보살피라는 어명이 내려왔다. 아울러 그 기간 동안 세자 저하를 도운 자들을 찾아 포상하라는 어명도 함께 내려왔다. 그리고 말이다. 이 고갯마루 주막 과부 옥분과 그 딸을 특별히 찾으라는 어명이 따로 내려왔다. 세자 저하께서 직접 이름을 대셨다는구나. 옥분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빈 사발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보미가 평상에서 글씨를 쓰고 있었습니다. 이환이 가르쳐준 글씨였습니다. 혀를 살짝 내밀고 글씨를 쓰는 모습이 남편과 꼭 닮았습니다. 옥분아, 괜찮으냐? 괜찮습니다, 어르신. 옥분은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아궁이 앞에 쪼그리고 앉아 불을 살폈습니다. 된장국 냄새가 났습니다. 봄아, 응, 엄마, 오늘은 된장국 좀 걸쭉하게 끓이자. 왜요? 손님이 올 것 같아서. 어떤 손님? 옥분은 잠시 생각하다가 웃었습니다. 아저씨 같은 손님. 보미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아저씨가 와? 글쎄, 오지 않을 수도 있소.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보미는 글씨 쓰던 것도 잊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럼 나 마당 쓸어야겠다. 아저씨 오면 깨끗해야 하잖아. 옥부는 그 뒷모습을 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그리고 된장국에 된장을 한 숟갈 더 풀었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이른 아침이었는데 고갯길 아래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소리였습니다. 급하지 않았습니다. 느리고 단정했습니다. 마치 여유가 있는 사람의 걸음처럼. 보미가 먼저 알아보았습니다. 마당에서 빗질을 하다가
고갯길을 내려다보더니 빗자루를 내던지고 소리쳤습니다. 엄마, 아저씨야, 아저씨가 왔어. 옥부는 아궁이 앞에서 손을 닦으며 나왔습니다. 이환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도망치던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세자의 예복을 갖춰 입었고 호위 무사들이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행렬이 제법 되었습니다. 고갯마루에 가을 햇살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럼에도 말에서 내리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은 달려오는 보미를 들어 안는 것이었습니다. 보미, 많이 컸구나. 아저씨도 많이 달라졌어. 옷이 엄청 비싸 보여. 이환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 그런가? 응, 그런데 이름이 달라졌어. 뭐가? 이 서방이 아니잖아. 그렇구나. 예전 이름은 잠깐 빌렸던 거야. 이환은 보미를 내려놓고 옥분 앞에 섰습니다. 옥분은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서 있었습니다. 오셨소, 왔소. 두 사람이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가을 바람이 솔솔 불었습니다. 이환이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하, 무슨 일이십니까? 호위 무사들이 당황하여 소리쳤습니다. 가만히 있어라. 이환이 낮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옥분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래 숙였습니다. 고맙소. 무릎시오. 보는 눈이 많소. 아직 할 말이 남았소. 그럼 일어나서 하시오. 이환이 일어났습니다.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주모가 가르쳐 준 것들 전부 기억하고 있소. 제가 뭘 가르쳤다고요? 장작 패는 법, 불 지피는 법, 배고픈 게 어떤 것인지, 추운 게 어떤 것인지, 쫓기는 사람이 어떤 눈을 하는지, 그건 살다 보면 누구나 배우는 것이요. 아니요. 궁 안에서는 배울 수 없는 것들이요. 저는 여기서 처음으로 배웠소. 이환이 옥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들을 가슴에 새기고 돌아갔소. 그래야 좋은 임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옥분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러나 울지 않았습니다. 옥분은 원래 잘 울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이환이 품에서 문서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어명이요. 임금 아바마마의 어명과 함께 내린 것이요. 옥분이 문서를 받아 펼쳤습니다. 옥분의 남편, 내관 출신의 고 서방에게 사후 포상이 내려졌습니다. 영모 당시 세자를 지키기 위한 밀지를 보관했던 공을 인정받은 것이었습니다. 사후 정육품의 관직이 추증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딸 보미에게는 궁의 내인들이 받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이건 너무 많소. 아니요, 너무 적소. 한편 이 모든 사태의 뒤에 있었던 자들은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세자를 모함하여 영모의 누명을 씌운 새도 가문이었습니다. 우두머리였던 영상 가문은 3대에 걸쳐 관직을 박탈당했습니다. 뒤에서 손을 쓴 자들, 굴량미를 빼돌린 현감을 봐준 자들, 고변서를 위조한 자들이 차례로 신문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냥 시킨 대로 했을 뿐이요. 윗사람의 명을 따랐을 뿐이요. 저는 이 일에 깊이 관여하지 않았소. 그러나 증거는 명확했고 임금의 의지는 단호했습니다. 세도가의 재산은 몰수되어 국고로 들어갔습니다. 세도가의 자손들은 한양 땅을 밟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두머리는 관직을 박탈당하고 곤장을 맞은 뒤 먼 변방으로 유배를 갔습니다. 대감마님, 살려주십시오. 세도가의 안주인은 옥에 끌려가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잘나던 신복들도, 아첨꾼들도, 사돈들도 모두 발을 빼고 나 몰라라 했습니다. 그것이 탐욕이 끝나는 방식이었습니다. 반대 세력의 우두머리, 그자는 한때 조선에서
가장 세도 있는 자리를 꿰차고 앉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스스로 그리 출중하다 여겼고 권력의 속성을 잘 알았습니다. 아첨하는 자들이 줄을 섰고 그의 눈치를 보지 않고는 관직에 오를 수 없다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는 한 가지를 몰랐습니다. 하늘은 높아도 귀가 밝다는 것을, 모든 음모에는 끝이 있다는 것을, 탐욕의 눈이 멀면 반드시 빈틈이 생긴다는 것을. 임금은 그 빈틈을 보고 있었습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증거를 하나하나 모았습니다. 그리고 때가 왔을 때 단호하게 움직였습니다.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두머리는 처음에는 버텼습니다. 나는 모르는 일이요. 증거를 대시오. 이것은 무고요. 하지만 증거는 꼼꼼했습니다. 세자에게 내려진 밀지가 있었습니다. 옥분의 남편 고서방이 목숨을 걸고 지켜낸 그 밀지였습니다. 그 밀지에는 선왕이 미리 알고 기록한 내막이 담겨 있었습니다. 날짜, 이름, 계략의 내용이 빠짐없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두머리의 변명은 하나하나 무너졌습니다. 그때 측근 하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부 자백하겠습니다. 우두머리가 그를 노려보았습니다. 이놈, 이 어른이 모든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저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그 순간 우두머리의 얼굴이 허물어졌습니다. 탐욕으로 쌓아 올린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임금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짐이 묻겠다. 세자를 해치려 한 것이 사실이냐? 우두머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라.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개가 떨어졌습니다. 형벌이 내려졌습니다. 관직을 박탈하고 재산을 몰수하였습니다. 3대에 걸쳐 과거를 볼 수 없게 하였습니다. 곤장 100대의 유배를 명하였습니다. 형이 집행되던 날 한양 저자거리에는 구경꾼들이 가득했습니다. 저 잘나던 영감이 저렇게 되다니. 인과응보라는 것이 있는 법이야. 탐욕이 저리 끝나는 것이지. 가사는 모두 몰수당했고 만신창이가 된 채 세상에 내쳐졌습니다. 거리에서 구걸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탐욕의 눈이 멀어 남의 운명을 꺾으려 했던 자의 비참한 말로였습니다. 이화는 환궁하기 전 주막 마당에 잠시 서서 고갯마루를 바라보았습니다. 초가에서 나는 된장국 냄새가 났습니다. 가을 바람이 솔솔 불었습니다. 이 냄새가 그리웠소. 하도 끓여서 싫어질 법도 한데, 아니요. 이 냄새는 평생 그리울 것 같소. 진짜 배고팠을 때 먹어본 밥 냄새니까요. 그럼 가끔 오시오. 끓여드리리다. 이환이 잠시 옥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웃었습니다. 그러겠소. 이환은 말에 올랐습니다. 말 위에서 옥분과 보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주모, 예, 부디 건강하시오. 저하도요. 보미가 두 손을 번쩍 들어 흔들었습니다. 아저씨, 또 와. 꼭 와야 해. 이환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호위 무사들이 뒤를 따랐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고갯길을 내려갔습니다. 먼지가 피어올랐다가 바람에 사라졌습니다. 옥부는 그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서 있었습니다. 보미가 손을 흔드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옥부는 뒤를 돌아 주막으로 들어갔습니다. 아궁이 앞에 앉아 불을 살폈습니다. 된장국이 끓고 있었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주막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화는 왕위에 올랐습니다. 역사는 그를 덕이 깊고 백성을 살핀 임금으로 기억했습니다. 재위 내내 억울한 백성의 사정을 친히 들었고 지방 관리들의 횡포를 엄하게 다스렸습니다.
기근이 들면 직접 구황 대책을 챙겼고 억울한 누명을 쓴 자들을 찾아 풀어주었습니다. 신하들이 물었습니다. 전하께서는 어찌 이리 백성의 형편을 잘 아시옵니까? 임금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배운 것이요. 누구에게서 배우셨사옵니까? 거친 손을 가진 분에게서. 아무도 그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임금만 알고 있었습니다. 보미는 궁에서 글을 배웠습니다. 총명하다는 소문이 자자했고 훗날 현명한 어른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를 꼭 닮아 눈이 크고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옥부는 여전히 주막을 열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장작을 패고 된장국을 끓이고 사람들을 맞이했습니다. 손은 더 거칠어졌고 머리에는 흰 머리카락이 늘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주막 앞에 새 이영 대신 기와가 얹혔습니다. 어느 봄날 어명으로 지어준 것이었습니다. 기와장이들이 며칠 동안 와서 지붕을 바꿔놓고 갔습니다. 옥부는 그 기와를 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별것을 다 해줬네. 그리고 다시 아궁이 앞에 앉아 불을 지폈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고갯마루에 퍼졌습니다. 이화는 임금이 되고 나서 첫 번째 거둔 것이 있었습니다. 전국의 가명에 명을 내렸습니다. 지방 관리들이 백성에게 터무니없는 잡세를 걷는 일을 엄히 금한다는 명이었습니다. 어기는 자는 즉시 파직하고 형벌에 처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신하들이 의아해했습니다. 전하, 어찌하여 처음 내리시는 명이 잡세 금지이시옵니까? 임금은 웃었습니다. 충청도 어느 산골 고갯마루에서 배운 것이요. 어느 산골이요? 된장국 냄새가 나는 곳이요. 아무도 그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임금만 알고 있었습니다. 박첨지는 오래 살았습니다. 이환이 왕위에 오른 해에도 주막에 들러 막걸리를 마셨습니다. 옥부나 하늘이 결국 받느니라. 예, 어르신. 물인 대로 거두는 법이야. 이제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박첨지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살다 보면 알게 되느니라.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박첨지는 그 겨울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옥부는 장례를 치러드렸습니다. 이 주막을 지켜준 어른이었으니까요. 오늘도 누군가가 이 길을 지나갈 것이었습니다. 배고픈 사람도, 쫓기는 사람도, 지친 사람도. 옥분의 주막은 언제나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살아남는 것과 살아가는 것은 다릅니다. 살아남기 위해 눈을 감는 것과 살아가기 위해 눈을 뜨는 것은 다릅니다. 옥부는 힘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과부였고 홀로 아이를 키우는 사람이었고 산골 고갯마루에서 주막을 운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에게 살아남으라고 말합니다. 눈을 감고 귀를 막고 모른 척하며 살아남으라고 합니다. 하지만 옥부는 살아가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쫓기는 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배고픈 자에게 밥을 내어주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옥분이 아는 살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하늘은 높아도 귀가 밝고 땅은 두꺼워도 눈이 열려 있는 법입니다. 물인 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베푼 마음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하늘은 모두 보고 있으니까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별이 아담의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계시는 곳에 행복을 가득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